안녕하십니까. 중소규모 현장 및 기업을 위한 건설 안전관리 개선 방안 연구를 발표하게 된 상명대학교의 이군재라고 합니다. 서두로서 전체 산업 중에 건설 산업에서 발생하는 사고 재해자 수가 2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또 사고 사망자의 경우는 5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근로자 수, 전체 근로자 수가 제조업에서는 400만이고 건설업에서는 250만인데도 불구하고 이만큼 차지한다는 것은 엄청난 건설 산업에서 엄청난 사고 재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기타 산업에서 발생된 사고 재해자 수까지 합쳐서 그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 건물 등의 종합 관리 사업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건설의 확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업종에서만도 29,000 그러니까 843명이 재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광업이나 어업, 육상, 수상업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그러니까 사고 재해를 발생되는 분야인데 그 다음으로 사망 만인율 2.08로 매우 높습니다. 전체 산업 평균은 1.08에서 거의 2배가 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5인 미만 건설사업장 사고 사망자 수가 185명으로 전체 301명 대비 61%를 차지합니다. 건설업에서 그러니까 61%를 차지한다는 거죠. 2019년 기준으로. 근데 기존의 2000년부터 지금까지 20여 년에 걸친 그 재해 통계를 보면 건설업에서 전체적으로는 약간 전체 산업에서는 재해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건설업은 결코 감소하지 않고 또한 중소규모 건설 현장에서 발생되는 재해자는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대기업은 경제적 환경에서 투자가 유리하지만 중소건설업의 경우는 그에 비해서 한참 열악하다는 것을 반증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대책은 다른 것보다도 먼저 강구가 되어야 될 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제 본 연구는 중소규모 현장 및 기업을 위한 건설 안전관리 개선 방안,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개념을 제시하는 것으로 합니다. 자, 스마트 건설이라고 해서 2020년도에는 정부에서 2018년도 국토교통부의 스마트 건설 기술 로드맵을 기반으로 해서 정부에서 2020년 스마트 건설 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년도에 이제 1차년도로서 근데 전체 그 사업 규모가 한 2천억 정도 되고 그 중에서 안전 쪽도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건설 기술 개발은 건설 생산성 25% 이상 향상, 건설 공기 25% 이상 단축, 그리고 건설업 재해율 25% 이상 감소. 저감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건설 생산 과정의 디지털화를 25% 이상 향상을 목표로 스마트 건설 기술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 분야로서는 건설 장비의 그 자동화 및 관제 기술 개발, 그리고 도로 구조물 스마트 건설 기술 개발, 그리고 스마트 안전 통합 관제 기술 개발, 그리고 스마트 건설 디지털 플랫폼 및 테스트 베드 이렇게 4개의 중점 분야로 나눠서 전통적인 그 토목 건축 기술의 BIM, IoT, 빅데이터, 드론, 로봇 등 기술을 융합해 건설 전 과정의 디지털화, 그리고 건설 장비의 자동화, 그리고 가상 건설, 현장 안전관리 등 건설 생산성 및 안전성을 극대화하는 기술로서 스마트 건설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이것은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개발됐을 경우에도 개발되는 것도 요하는 얘기지만 실제적으로 건설 현장에서의 어떤 그 사고를 저감시키는 데는 어느 정도 일정한 기여를 할 겁니다. 하지만 그 기술이 정부에서 국가에서 무상으로 그 기술을 지원해주고 그 관련된 IoT 디바이스 등을 지원해준다면 모를까. 이것을 또 건설 회사에 맡겨놓을 경우에, 그러니까 건설 회사의 몫으로 그러니까 역할로서 돌렸을 경우에는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건설 안전 관련 그 정보 지원 시스템은 뭐 크게 공개된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업체에서 개발된 게 아니라 안전보건공단의 위험성 평가 시스템 클라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클라스 시스템은 사업주 근로자 등이 스스로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 평가하고 관리에 필요한 안전, 보건 정보를 수집하는 데 필수적인 컨텐츠를 인터넷 기반으로 제공하는 지원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또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해서 CSI라고 얘기하는데 설계 안전성 검토 보고서 온라인 보고서 작성과 위험요소 프로파일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온라인 설계 안전 검토 보고서의 온라인 작성 기능은 발주청과 설계사에서 간편하게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고 절차에 따라 웹에서 요청하는 정보를 단계별로 입력을 하면 완성된 보고서 출력 및 저장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건설안전정보 시스템에서 코스미스라고 하는 건설안전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했는데, 그러니까 기능이 많이 확충되면서 CSI로 대부분의 업무들이 이관되고 있는 겁니다. 현재 건설안전정보 시스템은 그 행정 관련돼서 그러니까 사고 사례를 보고하고 조사하고 하는 그러니까 건설사고 DB를 수집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안전관리 우수 사례를 갖다가 제공해주고 안전관리 수준 평가를 신청받고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주로 이제 행정 관련된 건설 안전에 행정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서는. 그리고 이제 그 유지관리 단계에서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한국시설안전공단의 그 시설물 통합정보 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FMS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것은 국가 주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정보, 안전진단 전문기관 및 유지관리 업자의 정보 등을 종합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현황 분석 및 불안전한 요소 발굴을 통해 시설물 안전 확보와 정책자료로서 활용해야 하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정보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그러니까 이건 공공적으로는 오픈되어 있는 시스템이고 또 기본적으로 건설 현장이라면 이 시스템을 통해서 설계안전 검토 보고서를 제출한다는 거 안전관리 계획서를 제출하는 그런 시스템으로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중소규모 아니면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 이 시스템을 해서 제공되는 이런 위험요소 프로파일 등을 활용해서 자사 현장에 적절한 안전관리 정보로 변환을 시켜서 활용하기에는 기술적으로나 또 비용적으로나 인력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다시 한번 안전이라는 걸 정의를 해보면, 그러니까 사고는 불안전한 상태와 불안전한 행동에 의한 직접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고에 의해서 초래되는 피해가 재해가 되는 것이죠. 또한 직접 원인이 되는 기술적이며 교육적, 신체적, 정신적, 관리적인 간접 원인의 영향을 받는다는 게 일반화된 지식입니다. 특히나 건설 현장에서의 관리적인 측면의 어떤 요소들은 엄청나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의 사고는 작업 당사자의 불안전한 행동과 더불어 주변 시설물 및 장비 등의 불안전한 상태에 기인하며 이는 기술적, 교육적, 신체적, 정신적, 관리적인 간접 요인에서 기대하는 것은 익히 알려진 바입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현장 유지의 안전 관련 대책도 중요하지만 설계 또는 그 이전 단계에서부터 정보의 공유 및 활용을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 안전성 검토 제도라고 해서 예전에는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2016년부터 DFS, 디자인 포 세이프티에서 설계의 안전성 검토 보고서까지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출된 위험 요인들에 대한 교육 그리고 이행 확인 등의 관리가 고려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중소규모 건설 현장이 50인 미만에서 건설업 전체 사망자의 72.1%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소규모 건설 현장의 안전을 갖다가 살펴보면 중소규모 건설 현장이 50인 미만에서 건설업 전체 사망자의 72.1%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 어떻게 보면 대규모 아니면 또 대기업 현장에서는 30% 미만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전에서 서론에서도 얘기했듯이 대기업들은 그들만의 관리 조직이라든가 비용, 자본들이 충분합니다. 기술도 그렇고. 하지만 그것이 중소규모 건설 현장으로 봤을 때는 아주 환경이 열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계 안전성 검토 정보를 활용하는 건설 안전관리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자, 건설 안전 관리 개선 방안으로서는 건설 프로젝트의 그 안전 PDCA 사이클을 지키자는 겁니다. 기본적인 개념은. 그래서 계획 대비 실행을 평가하고 그 정보를 실정보로 축적을 하고 타 프로젝트의 활용을 위해서 피드백을 시키는 겁니다. 또한 여기서 중요한 점은 건설 현장에 작업 안전 관리자나 아니면은 작업자들에게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관련 건설이나 안전 관련 전문가들이 실시간으로 참여해서 코멘트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 체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설계 단계에서 설계 안전성 검토가 이루어지면 시공 단계에서는 그 정보를 활용해서 유해위험 방지 계획이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그 수립된 계획에 의해서 안전관리를 수행하면서 발생되는 데이터들은 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합니다. 또한 이렇게 저장되고 관리되는 정보들은 유지관리 단계에서 그대로 이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 및 안전관리 계획 수립할 때 활용을 한다든가 유지 및 안전관리 관리를 수행하면서 발생된 정보를 또 데이터로서 실질 정보로서 축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하나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한 세트를 구비를 함으로써 실제적으로 계획 대비 실행 평가도 가능하고 타 프로젝트에서도 활용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저장된 데이터에서 분석을 통해서 예측까지도 가능한 겁니다. 안전 관련돼서.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건설 안전관리 개선 방안으로서 이러한 시스템 체계를 제시하는 바입니다. 결론으로서 관계기관 정보 지원 시스템의 통합 혹은 연계가 미비합니다. 그 시스템들이 각각 다 별도의 시스템들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관계기관 보유 정보의 공개가 필요합니다. 즉 우리가 버스 앱이나 마스크 앱으로 해서 상당수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이들로 하여금 인기를 얻고 유용하게 활용된 앱을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또한 안전정보도 그러한 어떤 개인정보는 보호를 하지만 필요한 그 데이터를 공개 API를 통해서 공개 API를 통해서 공공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버스 앱이나 마스크 앱같이 활용성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발자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중소건설업체나 건설 현장에서는
안전관리 관련된 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계획 대비 실행 평가를 통해서 계획의 타당성을 검증도 필요하고, 그래서 프로젝트의 시작부터 완공, 유지관리 이르는 정보가 축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내용들은 많이 얘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구현돼서 서비스된 시스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연구 개발은. 또한 법적 강화도 중요하지만 현장의 업무 수행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법적으로 우리가 강화를 해서 조금 더 많은 점검 포인트를 만들어내고 그거에 대해서 점검할 수 하도록 강화를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 인력이 충원되지 않으면 그건 똑같은 어떤 그 환경의 개선이 안 되고 똑같은 사고를 반복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본 연구는 추후 진행할 설계 안전성 검토 결과를 활용한 시공단계 안전성 향상을 위한 시스템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